자, 오늘 이 최순실 씨의 2대 비리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나왔습니다. 자, 판사는 이 선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밝혔습니까? 양형사회 보실까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양형사회 판사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담아요. 그 네. 전에 뭐 유무죄 판단할 때는 사실 뭐 얘기를 많이 담을 수는 없으니까. 네. 양형사회 이제 판사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담는데 보시면 자녀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기엔 자녀에게 너무나도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다. 네. 비뚤어진 모정은 결국 자신이 그렇게 아끼는 자녀마저 피고인의 공범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최순실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를 한 거죠. 3년이면은 어때요? 이 지금 입학 비리에 제가 대해서? 봤을 때는 저는 많이 나왔다고 봐요. 아,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거를요, 예를 들어서 최순실 게이트, 큰 게이트의 한 사건이잖아요. 국민 네. 여론이 집중이 되고 그걸 다 빼고 그냥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벌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3년 덜 나왔을 겁니다. 아,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여러 가지 그 입학 비리 사건들이 있었는데 3년 이상 나온 거는 저희 거의 없는 네.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단순히 예를 들어서 어느 뭐 최모 여사가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3년 덜 나올 텐데 네. 문제는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비리들이 얽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거부터 시작해서 우리 나라가 정말 이때까지 온 거 아니에요. 큰 게이트의 일부이기 때문에 국민의 감정이라든지 여론, 그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여파들 이런 것들 생각해서 저는 그래도 좀 많이 나온 거라고 봅니다. 네. 이 시민들이 굉장히 화를 냈죠. 네. 이 뉴스를 보고 굉장히 지금 뭐 공분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최순실 국정농단 첫 판결 3년 이러다 네. 보니까 국정농단이 3년밖에 안 나왔다는 거야. 그건 아니죠. 잘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 오해고요. 네. 여러 혐의 중에 첫 번째 혐의, 이 학사 비리 관련 혐의인데 네. 문제는 그래도 전 3년이 작다고 생각되는 것이 네. 최순실이 반성을 했으면 그래 3년, 7년을 검찰이 구형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절반 이하를 이제 판결한 건데 반성이 있었다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정말 삐뚤어진 마음으로 잘못했지만 네. 유라를 위해서 제가 뭐 이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반성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전 7년에서 한 5년이라도 네. 강하게 판결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자, 그런데, 예. 한 아래 나온 부분을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 모든 그 재판이 그렇습니다. 검찰이 구형하는 거는 검찰이 기소한 죄들이 전부 다 유죄가 나온 걸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최순실 씨가 한 경우는 보니까 사문서 위조가 하나가 무죄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가 무죄가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구형량보다는 조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은 있죠. 네. 그리고 아까 앵커도 지적하시고 최영일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 네. 이거는 최순실 씨의 그 많은 혐의 중에 가장 약한 거, 네. 가장 약한 게 오늘 하나 선고가 난 거고 앞으로 줄줄이 남아있으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네. 너무 알겠습니다. 아파요? 예, 예, 뭐. 아니 뭐 공군이 이제 뭐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순실 씨가요, 이 구치소 안에서 이 전화를 사용하다가 뭐 경고를 받았다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검찰이 어제 그 서울중앙지법 그 형사 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최순실 씨의 이 재판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최 씨가 변호인 전화기로 2회 작동하는 것을 이 구치소 측에서 적발을 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판부에게 검찰이 요청을 한 겁니다. 사실 이 구속된 이유가 네. 저런 식으로 외부 사람들하고 통화를 해서 증거인멸을 못하게 하려고 구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적발을 한 검찰이 네. 이 재판부에게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네. 변호인 측에서 이 휴대전화를 최순실 씨에게 줘서는 안 된다. 네. 그렇게 이 판사가 지시를 했고요.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행 여부는 앞으로 이제 구치소 측에서 좀 더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될. 이의 선고가 내려지면서 정유라 씨도 이제 처벌이 불가피해졌다라는 내용이 기사에 나오던데 그 이유는 뭐니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사실 판결을 다 본 건 아닌데 저건 사실 네. 판결을 다 봐야 되거든요. 네네. 뭐, 그 일부분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데 그 최순실 씨하고 저기 정유라 씨가 공모 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한 부분이 나온다고 이제 언론에 보도됐어요. 그러니까 청담고등학교에서 이제 그 출석 부분, 그 다음에 이대에서 입학은 아니고 그런 학점. 왜냐면 그 학점 갔을 때 뭐 유철균 교수한테 가서 부탁하고 이런 거 있다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점에 관한 거에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입학에 관한 것은 뭐 아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그거를 미뤄봤을 때 이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정유라 씨도 공모관계를 좀 인정한 거 아니겠나 이런 네. 관측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영장은 기각이 됐지만 검찰은 어떤 형태로든지 적어도 정유라 씨를 불구속 기소를 할 거예요. 네. 그럼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 거기서 아마 이 재판의 결과들이 조금 차용이 돼서 정유라 씨한테는 불리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정유라 씨가 이번에 또 새로 나온 얘기가요. 네. 독일에 있는 집과
독일에 있는 비덱 스포츠 건물을 팔아서 네. 다 쓰고 왔다. 뭐 이러거든요. 이게 돈이 예. 그러니까 일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독일에 집을 샀고 네. 5억 원 비덱의 호텔을 이제 7억 원에 샀는데 저거 네. 무슨 돈으로 샀느냐? 덴마크에서 얘기할 때 아니 내가 어차피 상속받기로 되어 있는 아버지의 강원도 땅을 담보로 네. 대출을 받은 것이다. 이 그 프랑크푸르트 지점에서 받은 거죠. 네. 이상화 이 법인장의 이름 알지 않습니까? 네. 저 12억 원을 다 썼다는 거예요. 어디다 쓴 겁니까? 달 동안 어디다 썼느냐? 네. 우선 워낙 값비싼 현지 변호인을 샀잖아요. 네. 블랑켄베르라는 첫 번째 변호인은 사망했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에릭슨이라는 변호인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비싼 변호사를 또 그 외에도 3개월 동안 이제 도피 생활하면서 썼을 거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던 뭐 고모라든가 마필 관리사. 근데 이들이 다 지금 조력자 아닙니까? 네. 데이비드 윤도 있고, 그리고 저 돈의 일부로 분명히 제3국의 시민권을 획득하려고 했을 텐데 결국 이제 포기하고 들어왔습니다만, 저는 정유라가 지금 불구속 상태에 있는 자체가 최순실은 구치소와 법정에서 누구에게 전화를 하려고 시도했을까? 정유라 씨가 자유로운 몸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최순실 씨에게도 여러 가지 희망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이 2대 비리에 관한 최순실 씨의 선고, 이 선고가 나온 날이 오늘이 최순실 씨 생일이라면서요. 거기다가 또 지금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둘이 같이 나란히 생일을 맞았다고요. 그러니까 뭐 참 기구한 운명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는 1956년 6월 23일 생이라고 하고요. 이재용 부회장은 1968년 6월 23일 생인데 또 묘하게 또 띠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2년 차이로 이제 같은 이제 원숭이띠인데, 그래서 이제 같은 날 생일을 맞은 사람이 같은 이 죄목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구치소에 있다라는 것이 좀 두 사람의 기구한 운명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이 6월 23일입니다. 오늘 최순실 씨는 첫 재판 선고를 받았고요. 징역 3년 선고를 받은 오늘 생일날 선고를 받았고,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같은 생일을 맞이한.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뭐 만 60세가 되면 환갑이고 이제 61세가 되면 이제 새로운 갑자를 시작한다라고 해서 이제 진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장수를 기원하면서 이제 진갑 잔치를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이 이제 최순실 씨에게는 이제 진갑날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진갑날 이 3년형을 선고받은 좀 얄궂은 날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6가지 소식 6위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7위로 넘어갈 텐데요. 자, 길진균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순서에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7위 소식 확인해 보시죠.